문제 어렵죠? 이제 우리 기출문제하고 약간 결이 달라요. 근데 실질시험 1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박문광 모의고사 보셨나요? 모의고사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우리 박문광 모의고사는 우리 기출문제를 토대로 만들려고 그래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기출문제 벗어난 문제 내면 아웃, 다시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쓸데없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기출의 그 바탕을 둔 지문이라 지문은 다 좋아요. 이제 단점이 기출을 3-4번 풀어보신 분은 그냥 찍어도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은 모의고사보다 더 어렵다 생각하세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박문광이 2년, 지금까지 3년 정도 기출을 토대로 모의고사 냈거든요. 항상 실제 시험은 그보다 훨씬 난이도 어려워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장점은 지문이 다 좋다. 기출의 바탕을 뒀으니까. 단점은 기출을 3-4번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찍어도 맞아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 1등이 나옵니다. 지금 1등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건데 표현이 약간 다르죠. 그게 나와요. 그럼 그 어떻게 대비하세요? 이 자료 정확히 해오세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같은 문제를 10번 풀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조금 변형해도 바로 알아요. 얘가 틀렸네? 라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사람 얼굴을 동남아 필리핀 사람들 100명 보면 얼굴을 몰라요. 근데 한 명만 10번 그 얼굴 보면 그 사람이 머리 스타일 바꾸면 따간다고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문제를 10번, 20번 주어 문제를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 풀라고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의 특징이 성인들이라 돈이 많아서 그런가? 근데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 막 풀거든요. 근데 다른 국가고시의 수험생들은 절대 안 그럽니다. 책을 샀잖아요, 문제집. 학교 갈 때 그거 10년, 20년 그것만 봐요, 그 책만. 그리고 추가된 거 좀 법에 개정된 건 내가 손으로 다 문제집에 옮겨요, 이렇게. 절대 문제집 다시 안 사요, 학교 갈 때까지. 한 권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중개사 수험생들은 해가 바뀌면 또 사고, 같은 시즌 내에 또 사고, 이것도 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문제만 계속 보시는 거예요. 한 문제만. 그래서 어차피 문제가 다 겹치고 돕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정확히 알면 다른 문제도 다 풀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 뭐 많은 문제를 풀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머리가 워낙 좋은 선생님들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일반인들은 같은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야 예. 예. 괜찮죠. 근데 기출문제도 어쨌든 한번 나온 거 볼 필요 없어요. 딱 봤는데 이거 못 보던 건데 그 문제 지워야 돼. 근데 앞으로 절대 안 나와요. 항상 반복된 지문을 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온 이유는 안 외워서 그래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내에 풀고 실수를 절대 안 합니다. 지금부터 공부하신 거 있으면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그게 시험 공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푸셨나요? 지난주에 한 거? 이렇게 푸셨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근데 가불령 사례 넣으면 일단 청해 체크하고 그 문제 절대 안 풉니다. 시간 나면 나중에 풀어요. 모의고사도 꼭 그래 연습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 사지 없나라는 이 말 절대 읽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절대 읽지 않는다. 긴 지문 어디 써요? 뒷부분에 무엇을 물어봤는가? 그럼 굳이 앞에 안 읽어도 거의 다 풀려요. 이거 꼭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지난주에 자료 5번 단속 규정이 있습니다. 단속 규정 봐보세요. 자, 1페이지에 단속 규정 있죠? 자, 이제 법률 규정은 임의 규정과 강행 규정 나눌 수 있죠? 임의 규정을 임의 법규라고 그러죠? 강행 규정을 강행 법규랍니다. 어떤 게 임의 규정이라면 임의 규정과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약정, 반대 약정합니다. 임의 규정과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약정을 해요. 그럼 법조문과 서로 다른 약정이 있죠. 그래도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된다. 이 약정이 우선합니다. 이 약정이 유효고 그들은 약정에 따르고 이거 안 지켜도 된다. 좀 이미 좀 만만해 보이죠? 근데 강행 규정은 좀 얘가 센 캐릭터예요. 얘는 꼭 지켜야 돼요. 강행 규정이 다시 이제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습니다.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이 있는데 단속 규정은 말 그대로 경찰 행정 단속이 주 목적이에요.
단속만 하면 돼요. 우리 사인 간의 거래 유효. 그래서 단속 규정 위반에도 개인 간의 거래 유효예요. 유효. 뭐만 한다? 단속만. 그러니까 제재를 받아요.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더라도 사적 거래 그냥 내버려 둡니다. 뭐가 목적이다? 경찰 행정 단속이 주 목적이다. 그래서 흔한 예로 드는 게 뭐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먹었어요. 포장마차 무허가라면 구청이 신고하면 처벌을 받죠. 그거 끌어갑니다. 떡볶이 값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개인 간의 거래 유효. 그냥 뭐만 한다? 단속만 할 뿐이다. 단속에 걸리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 유효로 내버려 둡니다. 네, 효력 규정 위반했을 때 그때 무효로 바뀝니다. 이거 효력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위반하면 그때는 사적 거래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줄을 정확히 딱 정리하셔야 돼요.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만만하니까. 그럼 우리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이에요. 우리 민법에 있는 모든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임의 규정과 효력 규정으로만 돼 있어요. 단속 규정은 그 경찰 행정법규 있고 우리 민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잘 아시고. 그럼 이제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죠. 네, 물권은 대부분 강행 규정입니다. 그리고 자, 단속은 꼭 단속이라고 써져요. 단속은 꼭 단속이라고 써집니다. 그래서 그냥 강행법규 나오면 다 효력 규정 말합니다. 다시 단속은 꼭 단속이라고 써져요. 그래서 그냥 강행규정이나 강행법규 다 뭘 말한다? 효력 규정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잘 정리하세요. 그럼 이제 우리 시험에 단속 규정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게 중개사법에 직접 그래 있죠? 중간생활등기입니다. 여러분 축구선수 지단 알아요? 지단? 모르면 쉬는 시간에 꼭 네이버 찾아보세요. 실물을 봐야 절대 안 잊어먹어요. 지단. 지금 지단이 지금 축구하고 있어요? 은퇴해서요? 지단이 축구해요? 지금 은퇴해서요? 은퇴했죠. 그래서 여기 이거요. 지단이 축구 중단했다. 지단이 축구 중단했다. 이게 이제 직접거래 단속규정, 중간 생략등기 단속규정. 두 개 보세요. 직접거래 지단이 뭐 했다? 축구 중단했다. 그래서 직접거래 단속규정, 중간 생략등기 단속규정 꼭 외웁니다. 여러분 직접거래가 단속규정이라는 거 알고 있어도 또 막상 잊어버려 이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안 헷갈리게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울 수 있겠죠? 지단이 축구 중단했다. 그럼 자, 중간 생략등기 단속규정이죠? 그럼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근데 이게 허가구역이 나오면 그때는 무효예요. 허가구역이 효력규정이라. 그래서 허가구역이 안 나오면 유효.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자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꺼운 책 절대 볼 필요 없고 제 자료만 뭐 이론 싹 끝나면 되게. 제 자료 9페이지 보세요. 안 가져오신 분. 이건 여러분 학교 갈 때까지 목숨보다 더 소중해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9페이지 상단에 26번이 있나요? 등기 유효요건이 있는데 거기 2번에서 2번.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예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 근데 부합하더라도 무효인 게 딱 두 개예요. 이때 굵은 것이 보이죠? 여기 허중중 모여 이렇게 허중중은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 나머지는 다 유효. 그럼 자기서 여기 허중중이에요. 허중중. 허가구역 중간 생략등기죠?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 그럼 여기는 허가구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유효. 그러니까 허중중 아니면 다 유효입니다. 은닉행위도 유효죠? 허중중 아니니까 유효예요. 원래 증여인데 매매로 가정했죠? 그래도 등기 유효. 왜 유효예요? 허중중 아니니까. 허중중을 꼭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럼 나올 때마다 이게 어떨 땐 유효, 어떨 땐 뭐 헷갈립니다. 일단 허중중 그것만 체크하세요. 여기. 그 다음 효력규정에서 중개보수를 초과 역정했다. 그럼 초과 부분만 무효죠? 초과 부분 무효니까 효력규정이네요. 무효가 되면 다 무슨 규정? 효력규정. 효력규정은 무효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강행규정 나오면 다 효력규정을 말한다. 효력규정. 왜 그래요? 단속규정은 꼭 단속이라고 써집니다. 그럼 강행규정 위반하면 나중에 자세히 하겠지만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표현들이는 행위는 완전 유효일 때 성립해요. 비리권이 없지만 행위는 완전 유효입니다.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고 나중에 무효행위 추인 안 된다고 할 거예요. 무효행위 추인 안 된 게 크게 네 가지. 첫째 103조 반사회적 행위,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세 번째 척계와 같은 불법 조건, 네 번째가 기타 강행 규정 위반은 무효행위 추는 안 됩니다. 라고 나중에 달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론은 이걸로 다 끝납니다. 이걸로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체크하셨다가 집에 가셔서 꼭 3-4번 보시라 했습니다. 그래야 안 잊어먹어요, 이게. 다음 문제 1번 보세요. 문제 1번. 강행 규정이나 효력 규정 위반에서 무효인 행위가 아닌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직접 그리게 답이 돼요. 지단위 축구 중단 단속 규정. 지단위 축구 중단 단속 규정 유효. 이게 정답입니다. 1번. 법령 제한을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 약정 초과본이 무효죠? 무효니까 효력 규정이죠. 2번 X, 3번 X, 5번 X 몰라도 되는 거. 뭐 듣보잡. 듣도 못하면 잡놈은 치고는 말이에요. 몰라도 되는 거. 처음 보죠? 그냥 1번, 4번만 알면 풀 수 있잖아요. 이거. 3개 보지 마세요. 또 저게 뭘까 또 찾아보지 마시고 또 보지 마세요. 그냥 객관식으로 이것만 하면 딱 답 나오잖아요. 다 하려니까 절대 안 돼요. 나머지 다 있으셨죠? 절대 안 봅니다. 우리 지금 이런 거 볼 시간 없어요. 그 다음 자 자료 6번 보세요. 6번. 자료 6번.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가 있죠. 지난주에 똑같은 무효도 이행했을 때 103조 무효면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103조가 아니라 다른 사유 무효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효도 이행했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눌 실익이 있으니까 무효 중에 103조 무효인 것과 103조가 아닌 다른 사유 무효 서로 다르다 했습니다. 그럼 거기 1번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닌 게 지난주에 5개 해봤죠. 지난주에 해봤어요. 그래서 해보세요. 강강어 신조 이렇게 강강수원례가 아니라 강강어 신조 이거 넣으면 무조건 103조 무효 아니다. 이렇게 강제입행의 심이 가장 많이 나오고 강박은 110조 치에서 사유입니다. 통정어인 표시는 108조 무효예요. 108조 무효여도 103조 무효가 아닙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 무효예요. 부동산 실명법 무효여도 103조 무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무효지만 103조 무효 아니죠. 그럼 이행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 103조 무효가 아니니까. 우리 양도세 등 조세만 나와도 103조 무효 아니다. 그래서 강강어 신조 꼭 외우세요. 103조 아니다. 이거 보면 그냥 무조건 답이 이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학원 가서 습강했을 때 강강어 신조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선생님이 건강하시죠 그러더라고. 이걸 이제 자기가 그래 외운 거예요. 이제 건강하시죠 이렇게. 그분은 무조건 100% 합격 당연히 합격하다 문자 왔어요. 그 다음 자 비자금을 민치했다. 이게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쌍용그룹한테 비자금을 맡겼어요. 그럼 비자금을 돈을 임치한 건 103조 무효 아니라 했어요. 돈 맡긴 게 뭐 사회적 대반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주지를 임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오가고 주지를 임명했어요. 돈이 오가고. 그땐 유세도 엄청 크게 났어요. 막 불교에서 막 조폭들이 막 쇠파이프 들고 싸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돈 주고 주지를 임명했거든요. 그 사건입니다. 혹시 TV에 기억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지 임명 행위를 첫 계약처럼 103조 무효 그러면 불교 신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날 대법원 폭파돼요. 우리나라 불교 신자 얼마나 많아요? 그럼 대법원이 종교에 관여할 필요 있어요? 없으니까 조용히 물러갔어요. 103조 아니다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주지 임명행위는 103조 아니다. 103조 아니다. 그 다음 아까 했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은 이건 103조 무효 아니에요. 아까 무슨 무효? 강행 규정 위반 무효. 아까 무슨 무효? 효력 규정. 효력 규정. 그럼 이건 강행 규정 무효 방금 했잖아요. 방금? 지금 10분도 안 지났는데? 방금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103조가 아니에요. 그럼 초과 지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3조 무효 아니니까. 이건 강행 규정 무효고 103조 무효 아닙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다음 성공보수 약정에서 민사사건하고 형사가 있어요. 그럼 두 사건에서 의뢰인이 어느 사건에서 쫄아 있죠? 형사 쫄아 있죠. 지금 깜빵에서 꺼내줄게 3천만원 더 내나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약정은 무효. 근데 민사는 돈 안 갚아도 깜빵에 안 갑니다.
의뢰인이 돌조라 했죠? 그럼 변호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것은 103조 무효 아니다. 다음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인 게 보험사고 나오면 그냥 무조건 103조예요. 보험사고 나오면 보험계약. 그 다음에 표시됐거나 알려진 동기가 불법이다. 이 동기불법. 동기불법은 원래 무효가 아니지만 그 불법 동기가 표시됐거나 알려졌다. 그때 103조 무효. 다음 공무원 직무에 척탁이 있다. 당연히 103조 무효겠죠? 그 다음 말이 제일 어려운데 첫 계약 나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첫 계약을 시작하면 무효, 첫 계약을 끝내면서 한 건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 첫 계약 나오면 첫 계약을 시작할 때 한 건 무효, 첫 계약을 끝낼 때 한 건 무효가 아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첫 계약 시작합니까? 끝냅니까? 첫 계약 시작이에요? 끝내요? 지금 103조 무효라 했어요. 찍어도 시작한다고 찍어야지. 그렇죠? 시작하면 무효. 첫 계약 시작하는 겁니다. 즉 자해지 조건은 앞으로 시제가 미래죠. 미래. 이게 효력 소멸 조건이에요. 효력 소멸 조건. 그럼 자 여기서 가로친 거. 가로친 거에서 어떤 게 법률행위죠? 가로친 거에서 어떤 게 법률행위예요? 첫 계약이 법률행위인가? 아니죠. 증여가 법률이죠. 증여가 법률행위죠. 그죠? 증여가 법률행위죠. 계약. 증여가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증여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뭐가 소멸한다? 증여 효력. 그 말은 줬다가 이게 다시 내나 그 말이에요. 줬다가 뭐다? 줬다가 다시 내나. 이게 뭐다? 다시 내나. 증여 효력이 소멸하니까 줬다가 다시 내나. 그럼 첫 계약 시작합니까? 끝냅니까? 시작하죠. 첩을 꼬시려면 말로 꼬셔요. 뭔가를 줘야 돼요. 줘야지. 오늘 주는 거예요. 나랑 첫 계약하자. 대신 나중에 미래 너랑 첫 관계 끝나면 못 만나가 그 말입니다. 오늘 주는데 오늘 줄게 나랑 첫 계약하자. 대신 네가 나중에 우리 첫 계약 끝내고 나가잖아. 그러면 뭐다? 못 만나가 다시 내놓고 나가 그 말이에요. 그럼 첫 계약 시작하죠? 그러니까 무효. 지금 첩을 꼬시려고 주잖아요. 그리고 첩이 못 나가게 하려고 앞으로 니랑 나랑 첫 관계 끝나면 다시 내놔. 그러니까 첫 계약 시작하죠? 무효. 이게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잘 돼요. 좀 그분 의심스러워요. 그분이. 의심스러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거나 실제로 해봤거나.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이게. 그래서 증여효력이 소멸한다. 그러니까 줬다가 다시 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첩을 꼬실 때 오늘 주는 거죠? 나중에 너랑 나랑 끝나면 다시 내놔. 첫 계약 시작하죠? 그러니까 무효. 그럼 조건만 무효하면 틀리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죠. 네, 잘 정리하세요. 103조 1번에 나오니까 꼭 맞춰야 돼요. 1번부터 찍으면 찜찜하잖아 이게. 그죠? 시험에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에서 이제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거죠. 1번은 적극가담 동그라미. 적극가담 그냥 무조건 103조 무효. 볼 게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2번 도박자금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금전 소비대차 무효죠. 도박자금 무효. 3번은 형사사건 동그라미자예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에게 제일 성구봉구세 약정 103조 무효. 4번 우리가 아는 건데 이제 표현이 약간 달라요.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주는 대가로 항상 우리 시험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또는 초과라고 나왔거든요. 넘는 초과라고.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냥 통상적이지 않는 거에 이게 통상적인 걸 넘었다. 그럼 넘는 게 무효. 그러니까 통상적인 것까지 유효. 넘는 건 무효. 그래서 넘는 건 무효.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103조 무효. 초과 부분 무효. 자, 5번은 해외 파견 교육 연수를 받은 근로자가 있네요. 근로자가 해외 연수 갔죠? 누구 돈으로 갔어요? 회사 돈. 회사 돈으로 연수 간 거예요. 회사 돈으로 유학 갔다 왔죠? 그럼 회사 돈 유학 갔다 왔으면 그 회사를 위해 몸을 바쳐야지. 그래야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그 회사에서 일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 아니다. 누구 돈으로 유학 갔어요? 회사 돈. 그럼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겠죠? 그래서 이건 무효 아닌데 이게 정답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자, 미성년자 값 체크하시고 갑은 자신 자전거를 의뢰개인 매동객을 체결하고 갑은 미성년임을 취소 동그라미 취소 문제죠. 취소하고자 한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갑이 계약을 취소하면 선의 악이 묻지 않고 현존이익을 반환하죠. 부당이득 반환 현존이익 맞았습니다. 2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갑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같은 말이 단독으로 같은 말입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로치시고 이걸 한 글자로 단독으로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그럼 취소하면 책임질 게 생깁니까? 책임질 게 없어집니까? 없어지니까 미성년자에게 불리지 않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다시 이해하세요. 이해. 취소하면 책임질 게 생겨요? 책임질 게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미성년자에게 불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취소권은 형성권이죠. 형성권. 취소한다 그러면 상대방 동의 없이 바로 취소 효과가 형성됩니다. 그럼 형성권은 다 제적기간이고 그럼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이 형성권이다. 취소한다 그러면 상대방 동의 없이 취소 효과가 형성되죠. 형성권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 문제고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4번 자, 법정대리인 동그라미 치면 법정대리인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법정대리인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법정대리가 나왔단 말은 본인이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미성인자거나 정신 또라이거나. 그러니까 법정대리인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법정대리인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본인이 또라이거나 미성자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럼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법률행위를 추인할 때 추인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들렸죠. 소멸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든지 정답입니다. 5번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5번은 자 눈을 크게 뜨세요. 자 이 보세요. 자 인 몇 글자 써봐. 인 몇 글자? 1, 2, 3 세 글자. 법자 써봐요. 몇 글자인가?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글자 10년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제가 지금은 시간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게 전두환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 시험에 잘 나와요. 대학 교수들은 역사적 사건을 중시해요. 이게 전두환 대통령하고 연관된 거예요. 오공하고. 그래서 시험에 이걸 잘 냅니다. 숫자를. 아까 비자금 시험에 잘 내 그건 노태우랑 연관된 거라. 대학 교수들은 그런 걸 중요합니다. 그래서 5번 이건 말 바꾸면 틀리면 안 돼요. 이걸 옛날에 우리 시험에 여기를 취소로 냈죠. 취소. 그럼 취소면 소자 써봐요. 1, 2, 3, 4라 틀렸잖아. 이게 세 글자. 세 글자 주인. 숫자는 유치한 건 유치하게 공부해야지 뭐 이걸 논리적으로 공부하면 안 되죠. 야, 눈을 크게 뜨면 보여요. 여러분 공청회는 며칠 전이에요. 공법의 공청회. 공법의 공청회 며칠 전이에요. 14일 전이에요. 잘 봐요. 공자 써봐요. 이게 공이죠 공? 0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에서 14일 전이에요. 이렇게 유치하게. 그럼 중개사법에서 협회 운영위원회 있죠. 중개사법 협회 운영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에요? 저 운영위원회 이응자 빼고 써봐요. 이응자 빼고. 이응자 빼고 써봐요. 제가 재미를 좀 하는 거 지금. 이응자 써 빼볼게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응자 빼고. 이응자 빼고. 아니, 이렇게 들으면 한 번 이제 에어지죠. 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에어지잖아요. 에어지잖아요, 이게. 에어죠, 이제? 다시 이거 몇 글자? 10글자 10년, 2인 3글자 3년, 이렇게. 3년. 저는 전과목 안교에 다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오세요. 4번 문제. 차고 설명 옳은 겁니까? 자, 기억 외우세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 자, 해제 후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거 외웁니다. 그리고 기침할 때 해체하죠. 해체할 수 있다.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시험에 낸 이유가 거꾸로 취소하면 해제를 못해요. 취소하면 해제를 못해요. 근데 해제 후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출제료는 이것만 내요.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외우세요.
기침을 해치할 수 있다. 기억은 딱 외우셔야 돼요. 자, 니은 지난주에 차고에서 상주 중과실 기억납니까? 상주 중과실. 중과실 누가 증명해요? 취소하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주장하려는 자. 나머지는 다 취소하려는 자, 표의자가 증명해요. 표의자가. 여기 니은에 중과실 없죠? 그래서 맞았어요. 중과실 빼고 다 누가 증명한다? 취소하려는 자, 차고자가 증명해요. 중과실 빼고 다 누가 증명해요? 취소하려는 자, 차고자. 중과실만 취소자가 아니라 상대방, 부인하려는 자가 아니라 주장하려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상주 중과실을 외운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았습니다. 다음 디귿이 이제 우리 심이 안 나오는데, 자, 지금 우리는 차고하고 있죠? 그러면 자, 소치하는 소송행위죠? 소를 취하가 소송행위. 이건 공법행위죠. 그러면 지금 공부하는 비정상적, 비진이 통정행위 차고 사기양박, 비통착사강 그러면 비통착사강은 공법의 행위에 적용되지 않아요. 비통착사강 규정은 공법의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 간의 재산상 거래에만 적용돼요. 그러면 차고가 중요해요? 소치하가 중요해요? 소치하. 이건 무조건 소송 없어진 거예요. 무조건 소송 없어진 겁니다. 차고 취소 못해요. 이 행위를 차고 취소 못한다. 무조건 취소됐다. 취소됐다. 그래서 소치하는 소송행위로 이렇게 맞았어요. 일반적인 사법이 우리 개인 간 사법상 법률행위와 달리 이렇게 맞았어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예요. 왜냐하면 소치하 됐다. 그러니까 소치하가 차고에 빠졌더라도 소치하가 무효가 아니다. 소치하 됐다 안 됐다? 됐다. 소치하에 조금 이미 된 거예요. 나중에 차고 취소 못해요. 소치하 됐습니다. 소송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치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예요. 그럼 노란색은 제일 뒤에 해설이 있단 말이에요. 노란색. 여러분 책 제일 뒤에 해설이 있습니다. 오늘 문제 제일 뒤에 해설은 집에서 읽어보세요. 소치하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제 문제를 보고 저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술 마실 때 건배사죠. 술 마실 때 건배사. 제 건배사가 소치하 당치평이에요. 이 소치하. 이거 보자. 놀랐어요. 제 건배사가 뭐라고요? 소치하 당치평.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써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치하 그러면 당치평 그래요. 제 건배사가. 이게 뭐냐면 소주에 취하면 하루 행복하고 당신에 취하면 평생 행복하다. 혹시 아세요? 이거 보니까 딱 생각나죠. 소치하 당치평. 그럼 취하됐다. 이제 그냥 재미로.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5번 사기강박 지난주 했어요. 사기강박. 자, 이거 기억나세요? 상할수 반대가 뭐라 했죠? 상솜 꼭 외우세요.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반대말은 알았다 반대가 몰랐다 선이. 알 수가 과실이에요. 알 수 있었다 과실. 반대가 무과실. 오늘도 여러 번 나와요. 꼭 외우세요. 상할수 반대가 뭐다? 상소무. 알았다 반대 몰랐다 선이. 알 수 있었다 과실 반대가 무과실. 꼭 외웁니다. 이제 사기강박 옳은 겁니까? 1번. 자, 사기당하면 왜 취소하죠? 사기당하면 왜 취소해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당했잖아요. 당했죠? 기분 나쁘잖아요. 내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돼서 취소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당하면 왜 취소해요? 내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당해서 취소합니다.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너한테 속았잖아요. 내 의사결정 자유가 침해됐죠? 그래서 취소하는 겁니다.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돼요. 백화점에 이런 겁니다. 백화점에서 원래 옷이 10만원짜리예요. 원래 옷이 얼마? 10만원짜리. 근데 이렇게 팔았어요. 정가가 20만원인데 50% 할인해서 10만원에 팔았어요. 50% 하니까 샀죠. 나는 깔별로 다 샀어. 깔별로 다 사서 50% 세일하니까. 마트 가니까 동네 아줌마들 다 입고 있어요.
창피해요. 그럼 취소하고 싶은데 보세요. 10만원짜리 10만원에 샀죠. 재산상손이 있나요? 재산상손이 없죠. 그래도 왜 샀어요? 속아서. 그래서 취소하는 거예요, 사기. 재산상손이 없죠. 아니 10만원짜리 10만원에 샀잖아요. 없죠. 그래도 왜 취소한다? 창피해서 그거 찢어버려야 되고. 그래서 의사결정자이고 침해에 대한기 때문에 취소합니다. 그게 1번이에요. 피기망자, 기망당한 자에게 손해 갈 의사 없죠? 아니 10만원짜리 10만원에 샀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성립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재산상손은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착오는 누가 속였어요? 혼자 착각이 있어요. 혼자 착각이니까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어요. 착오는 나 혼자 착오에 빠졌으니까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그래야 중요 부분. 근데 사기는 누구한테 당했죠? 그럼 취소하기 쉽게 해야지, 쉽게. 당했으니까. 그래서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2번에서. 자, 강박은 불법의 해약고지를 해야 돼요. 해약고지 했는데 안 쫄았네요. 안 쫄았다. 그럼 강박이 아니죠. 내가 인상 쓰고 했는데 안 쫄았어요. 상대방이. 안 쫄았으면 강박이 아니죠. 강박이 아니다. 쫄아야 강박이죠. 다음 3번 지난주에 했어요. 대리인은 제3자 아니라 그랬죠? 제3자 아니다. 당사자와 동일시한다. 110조 1항. 4번도 지난주에 했어요. 두 개 묵습니다.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다. 지난주에 했어요.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 사기강박 해당한다. 둘 다 틀렸네요. 대리인은 110조 2항이 아니고 1항으로 가서 당사자와 동일시한다. 지난주에 외웠어요. 대리인 사기강박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라고. 근데 피용자는 사장님과 적대관계예요. 사장님은 월급 깎어, 피용자 월급 올려줘. 사장님 일 더해, 피용자 일 못해. 그래서 제3자로 본다. 자, 이제 5번 같은 게 나오면 사람이 나오죠. 매도인, 매수인. 그럼 우리가 갑을병으로 바꿔봐요. 그럼 자, 매도인을 보통 갑이라 그러죠? 갑 써봐요. 갑을 기망해서 부동산 매수한 자 을 매수인으로부터. 그럼 저희가 가르쳐요. 매매일을 누가 했죠, 이렇게? 매매일을 누가 했어요? 갑과 을. 갑과 을이 매매했죠. 근데 그들끼리 사기강박이 있네요. 그러면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자 써요, 병. 그럼 지난주에 제3자는 비통착사강 다 선의로 추정되니까 선의라고 증명할 책임 없다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선의로 추정해서 맞았죠? 이 말 잊지 말아 그랬죠? 이 말 선의로 추정해서 이게 정답입니다. 비통착사강 제3자는 다 선의로 추정된다 라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이제 칠판으로 오시면 이제 허위표시 3자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이건 엄청 쉽습니다. 자, 허위표시 3자란 자, 시간적으로 허위표시가 시간적으로 먼저 나왔을까요? 제3자가 시간적으로 먼저 나왔을까요? 시간 순서 허위표시가 먼저예요. 제3자가 먼저 나왔어요. 그죠? 허위표시가 시간적 먼저 나왔고 3자는 그 후에 나왔겠죠. 그게 끝이에요. 끝. 다시 허위표시 3자 누구다? 허위표시가 먼저 나오고 그를 통해서 후에 나온 자. 시간적으로 전 사람, 후의 사람? 후. 이게 끝입니다. 자, 가장행위가 허위표시죠? 그럼 이걸 토대로 그 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후에 나온 사람이에요? 후에 나온 자가 제3자예요. 이 전의 사람은 제3자가 아니죠. 이걸 통해서 새로운 관계 맺은 자가 제3자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보세요. 갑부동산을 우리가 가장매매 허위표시고 등기하면 108조 무효죠. 그럼 허위표시죠? 그럼 이제 제3자이 아니에요. 제3자죠. 가장매매 있고 후에 나온 자 제3자예요. 그냥 제3자. 이게 끝이에요. 매매하도 제3자. 물론 제3자지만 악인은 보호는 안 되죠. 이제 제3자지만 선의해야 보호되죠. 그 다음에 얘 제3자이 아니에요? 제3자입니다. 이 가장행 있잖아요. 후에 나오면 무조건 제3자다. 저걸 저당권에도 제3자다. 제3자. 그러니까 가장행위가 있고 그 뒤에 움직인 자가 제3자예요. 그 뒤에. 자, 갑과 을이 가장 채권, 가짜 채권이 있어요. 그럼 가장행위죠. 그럼 왜 제3자이 아니에요? 제3자예요. 가장행위가 먼저 있고 나오중에 나면 제3자다. 이걸 압류가압류하면 제3자다. 갑부동산을 우리가 가장으로 전세권 설정했어요. 이게 가장행위죠. 왜 제3자이 아니에요?
제3자예요. 얘가 먼저 있고 나중에 무조건 다 제3자입니다. 저당권 설정에도 제3자다. 그러니까 제3자는 가정행위가 먼저 있고 그를 통해서 후에 나온 자가 제3자다. 시간적으로 후. 자, 갑과 을이 가짜 채권이 있죠. 갑이 가짜 채무자, 을이 가짜 채권자. 근데 을이 파산 선고 받았죠. 그 말은 을에게 빚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을에게 빚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을에 대한 채권자를 을이 파산당했으니까 을에게 돈 받을 자, 채권자를 파산 채권자라고. 그럼 이 자들을 위해서 얘들이 채무자가 을이죠. 을 재산을 관리할 파산 관제인, 재산을 관리할 파산 관제인을 법원이 선임합니다. 법원이 선임해요. 그러면은 이게 가정행위죠. 제3자회 아니에요? 제3자죠. 가정행위가 먼저 있고 이후에 나와서 제3자입니다. 그럼 제3자는 맞는데 그럼 얘가 보호되려면 선이어야 되죠. 근데 병은 자기를 위해서 일합니까? 이 채권자를 위해 일합니까? 병 자기 자신이 아니라 채권자를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이 선이야기는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다시 얘는 자기를 위해서 이래요. 채권자를 위해 이래요. 그러니까 이자의 선이야기는 병 자신이 아니라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 논리가 있죠. 지금부터 논리가 없어요. 지금부터 판사함. 판사가 고민해요. 이자를 보호할까 말까 지금 고민해. 얘들을 보호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판사가. 판사들은 원래 결론을 내려요. 자기가 보호해야겠다 맘먹으면 보호대에게 말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말장난. 보호하지 않아야겠다 그러면 보호 안 되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러겠죠. 여러분도 판단할 때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맞게 말을 만들잖아요. 막 억지도 쓰고 한 번씩. 그러죠? 개비의 말도 듣고. 그래서 판사가 이자들을 보호하려고 맘 먹었어요. 말을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들이 10명이면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선이어도 너 선이 그랬어요. 얘들을 보호하려고 맘 먹었으니까. 얘들이 10명이면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선이어도 너 선이 그랬습니다. 그 말은 10명 모두가 악의가 아니나 반대해서 가면 단 한 명만 선이어도 너 선이 그랬어요. 이제 흐름이 대강 이해되시죠? 그럼 이해되면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애워야 돼요? 애우시라고 항상. 그래야 민법이 쉬워요. 흐름을 이해하셨죠? 애우시라고요? 그럼 잘 보세요. 파산관제의 몇 글자요? 5글자라 선이 제3자 5글자요. 다시 파산관제의 5글자, 선이 제3자 5글자. 어떤 학원에서 그럼 쌤, 악이 제3자 5글자인데요? 그러더라고 저한테. 수업 시간에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바로 앞에 앉은 분이 쌤, 악이도 잡는 5글자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순간 제가 재치를 발휘해서 쉬어 순간. 그분들은 몰라요. 제가 이미 다 준비한 줄 알아요. 순간 제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젓가락이 안기포 5글자 딱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아기도 5글자인데 제가 뭐라 했다고? 쉬어서 여보세요. 파산관제임 선이 제3자 5글자 쉬어. 아무튼 시간이 부족해 보신 사람은 애워야 되는 거 알 겁니다. 이게 원래 파산법이라 우리 시험법이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온 이유가 대학 교수들은 뭘 좋아요? 역사적 사건. 이게 IMF 때 이게 은행이에요. 은행이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려고 퇴출 안 당하려고 가짜 채권을 막 만들어서 돈이 많은 것처럼. 근데 그 은행이 파산당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돈 넣어놓은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야 안 해야 돼요? 보호해야지. 그러니까 판사는 얘들을 보호하려고만 먹었어요. 우리 시민들을. 그래서 어떻게 판시했어요? 얘들 100명 중에 한 명만 선이어도 너 선이 그래 간 겁니다. 그래서 IMF 연관이 있어 이걸 시험에 잘 낸 거 이게. 자, 그 다음 허위표시 아닌 자, 3자 아닌 자 대표적으로 3개 일 겁니다. 첫째,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대리인이 허위표시했어요. 그럼 본인이나 대리인, 그놈이죠. 동일시할 자, 제3자이다. 상속인도 아버지가 가장매매했어요. 아버지가 가장매매. 그럼 아버지나 자식, 그놈이죠. 그래서 이 둘이 그놈, 얘도 아버지랑 자식, 그놈. 그러니까 동일시해야 되고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얘들 3개 꼭 외우들에게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자료에 다 있어요. 얘가 제3자를 위한 계약, 대리에서 본인,
상속인은 제3자가 아예 아니다. 아예 아니다. 왜 그래요? 얘는 아버지랑 동일시한 놈, 그놈이고 놈, 본인 대리인 같은 놈. 그 다음 잘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누가 했죠? 요약자와 낙약자겠죠. 얘는 당사자 아니죠. 그러죠? 얘는 계약 속에 포함된 자예요. 그래서 얘는 민법 전체에서 보호한대요. 그래서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꼭 외우세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여기까지. 자, 채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채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고 안 써있, 진짜예요? 가짜로 써있나요? 진짜 채권이에요. 진짜 채권을 뭐 했다? 가짜로 매매, 양도가 매매했다. 그럼 자, 시간적으로 채권이 먼저 있습니까? 가장양도가 먼저 있습니까? 시간적으로 채권이 먼저 있으니까 가짜로 팔았죠. 여기 채권자, 채무자 있죠. 그럼 채권자, 채무자는 가장양도 후에 있어요? 가장양도 전에 있어요? 전에 있으니까 얘는 제3자가 아니에요. 가장양도 이전에 있어요. 제3자는 가장양도 후에 나와야 돼요. 후에. 시간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진짜 채권이에요. 진짜 채권. 근데 우리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사람들이 맨날 돈 빌려줘라. 아주 미치겠어. 돈 빌려주니까.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진짜 채권을 가짜로 양도했어요. 그럼 얘들은 가장양도 후에 있어요? 전에 있어요? 전에 있죠? 그러니까 제3자 아니다. 가장양도 전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계약상 지위를 이전 인수받았다는 마치 얘들처럼 그놈이 그놈이에요. 인수한 놈이나 인수받은 자 그놈이 그놈이다. 얘들도 그놈이 그놈 제3자이다. 얘도 아버지나 상속인이 그놈이 그놈, 여기 지위 이전한 자나 이전 받은 자나 그놈이 그놈 제3자이다. 동일시한다. 자, 이게 이제 가짜 소비대체, 가짜로 소비대차. 가짜로 돈 빌렸죠? 근데 이걸 통해서 새로운 관계 맺어야 되는데 을지위를 이전받았다. 이 지위를 이전받았대요. 그러면 병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돼. 그럼 을과 병이 같은 사람, 동일시. 그놈이 그놈. 을과 병 그놈이 그놈. 제3자이다. 그래서 뭔가 지위를 이전받거나 지위를 인수받으면 이전한 놈이나 이전 받은 놈이나 그놈이 그놈. 여기 그놈이 그놈이 3번 나와요. 그놈이 그놈, 그놈이 그놈, 그놈이 그놈. 다 제3자이다. 동일시하니까 제3자이다. 오늘 차려 보세요. 10번에서 1번, 2번은 지난주 했죠? 이제 3번 제3자 보세요. 자, 제3자 찾았습니까? 제3자 아니까 아까 여기서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제3자의 3대가 속하지 않는다. 특히 제3자를 위한 격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났습니다. 그 다음 채권 가장양도가 가짜죠? 그럼 채권이 먼저 있고 가장양도 저같이 딱 위에 써놔. 이렇게 나중에 왔으니까 여기 채무자 있죠? 채무자 제3자이다. 그 다음 이거 그놈이 그놈 제3자이다. 그놈이 그놈 제3자이다. 그놈이 그놈. 제 대리인 본인처럼 상속인처럼 그놈이 그놈 제3자이다. 그 다음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제3자는 뭐라고요? 가장이가 먼저 있고 그를 통해서 움직인 자, 새로운 관계 움직인 자. 그럼 자, 여기 보세요. 통정허위 표시한 채권이 있죠?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걸 네 글자로 가장채권 같은 말이에요. 다 시험에 많이 났습니다. 이거 통으로 딱 그려주시고, 이게 가장형이죠. 그 뒤에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요? 가서 움직였자, 제3자다, 움직였다. 가장양도가 있고 채권이 있고 그 뒤에 움직였죠? 후에 나왔죠? 제3자다. 다음 가로치세요. 가장 소비대차의 대여금 채권 가로. 이것도 가장채권 같은 말이에요. 가장채권 같은 말이에요. 그럼 허위 표시죠. 근데 이 도운데 가서 돈 주고 사왔잖아요. 움직였죠. 매수인 이 도운데 그걸 사왔죠? 가서 제3자다. 허위 표시 후에 나왔죠? 제3자다. 다음 가로칩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설정된 전세권을 5글자로 가장 전세권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가장형이죠? 근데 그 뒤에 움직였네요. 세상에 등기소까지 가네. 이 도운데 등기소까지. 제3자다. 등기소까지 갔다. 제3자다. 그 다음에 가장 채권 채무 같은 말이죠. 이 보증 5억 이것도 가서 움직였네요.
커피 마시면서 뭐 사인했네. 제3자다. 제3자. 마지막 파산관제인은 시옷 선이 제3자.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니나 즉 일부만 선이어도 너는 선의에서 시옷 파산관제인 5글자 선이 제3자 5글자 기억하세요. 마지막 꼭 외우셔야 돼 이거. 파산관제인은 선이 제3자. 자, 오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번 통정의 표시 옳지 않은 거죠. 1번 지난주에 은이갱이 매매만 무효 나머지 다 유효. 은이갱이 매매만 무효 나머지 다 유효. 그럼 증여 유효. 매매만 무효. 이게 딱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제일 끝에 증여 유효에서 맞았죠? 증여 유효. 자, 2번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 가르치면 지난주에 무효면 둘 다 이행할 필요 없죠. 양쪽 다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 없으니까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 안 할 때 손해가 생겨요.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니 상대방이 이행 안 하네요. 그래야 손해가 생기는 겁니다. 손해가. 이건 둘 다 이행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행 안 해도 손해가 생길 수가 없죠. 손해가. 그래서 행위가 무효면 양쪽 다 이행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 때문에 손해가 생길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무효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지난주에 나왔어요 이거. 전에 통정허위 표시 똑같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많은 문제 풀면 안 되실 때 지난 문제를 그 기억하면 이거 딱 똑같다고 분명히 아시고. 그러니까 한 문제만 정확히 하면 이 말을 바꿔서 다 아는 겁니다. 3번도 지난주에 나왔어요. 자, 제3자 악이 0입니까? 100입니까? 제3자 악이면 무효죠, 무효? 그럼 0. 근데 뒤에 전득한자가 선이면 0이 뭐로 바뀌어요? 100. 그럼 100이니까 보호되죠? 그러니까 전득자에게 허위 표시 무효 주장이 태양할 수 없다 맞았죠? 제3자가 악이면 무효죠, 무효? 0. 근데 그 뒤에 사람은 뭐로 바뀐다? 선이면 100으로 바뀐다. 0이 100. 그렇죠? 그 다음, 자, 4번 지무의 길목 어디 보라고요? 3자에 해당하는가? 누가? 얘는 선이 3자인데? 이게 딱 틀렸잖아요. 이게 정답이지. 얘는 선이 3자인데? 3자에 해당하는다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선인데 그것도. 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허위 표시 채권자가 금전 채권자라면, 금채치. 채권자 취소 될 수는 있습니다. 될 수는 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틀린 건 없어요. 금채치. 금전 채권자라면 채권자 취소할 수가 있다. 라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법조사가 안 나오신 분들은 제 강의를 지난주부터 꼭 꼼꼼히 다 들으세요. 들으셔야 돼요. 제 강의를. 자, 이제 자시고 10분 휴식하시고 대리하겠습니다.